기원전 서양의 건설 문화를 주도했던 로마. 견고한 인프라로 건설된 상수도 시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막강하였던 국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방대한 면적의 강을 관리하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결과 황하는 4대 문명지 중 하나가 됐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리고 민심을 얻어왔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민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저수지와 보를 설치하며 용수를 확보해온 고대 국가들. 물 관리는 곧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농업용수 관리는 전 세계의 중요한 국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식량 생산 기반을 지키고 농업 강국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첫걸음, 농업용수 관리. 물을 다스리는 나라가 곧 천하를 다스린다. 치수국 평천하. 과연 2017년 대한민국 농업의 치수국 평천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팔도강산 오국백과를 풍요롭게 하는 농업. 농업은 인류를 지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은 우리나라의 기본 산업이자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지탱하고 있는 문화인데요. (1960년대) 발견된 청동기 문화유산. 그 당시 한반도 농경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농경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리 시설도 거듭 발전하게 됩니다. 밀양 수산제,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 각 지역의 관광 명소로 더 유명한 이곳들은 수천 년 전 삼한 시대 때 만들어진 인공 수리 시설들입니다. 이곳 대부분은 농사를 위해 농지에 물을 대주고 물의 범람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풍요로운 삶을 지켜준 농업 생산 기반 시설들. 백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농업용수 관리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대주는 농업용수는 21세기 지금 역시 중요한 농업 행정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관리 전문기관으로 앞장서고 있는데요. 저수지, 방조제와 같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관리, 그리고 농지은행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을 책임져 왔습니다. 농어촌 연구원을 비롯한 4개의 원과 제주도를 포함한 9개의 지역본부, 그리고 81개 지사들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394개 저수지, 156개 방조제를 관리하며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익 예측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3,394개소의 저수지 저수유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촌용수 이용 체계 개편 사업 시행 등 항구적 대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908년 창립 이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수리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 농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한 세기 넘는 시간 동안 총력을 다해온 사업이 바로 농업용수 관련 사업입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 쓰이는 농업용수. 농업용수는 그 쓰임에 따라 관계용수와 수로유지용수, 그리고 영농용수로 구분되는데요. 농업용수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항구적인 시설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양수장이나 저수지 등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임시적으로 그 저수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거나 아니면 뚝을 높이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할 때 하점 바닥을 굴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취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4,000개소의 농업 기반 시설에서 물을 공급하는데요. 무려 지구 둘레의 2.5배 길이인 10만 킬로미터 용 배수로를 통해 농어촌 곳곳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체계적 농업용수 관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전북지방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물 부족으로 생계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기술과 자금이 극히 부족한 가운데도 수리조합은 대하댐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지방 8,000헥타르의 농지에 정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1925년 완공된 운암제 역시 정읍, 부안, 김제 등 무려 15,000헥타르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며 가뭄과 긴 싸움을 하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줬습니다.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 108년이라는 연륜을 쌓아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의 물을 확인하면 수문을 조절해 정량의 물을 농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봄철 영농 준비기를 맞아 농업용수 공급을 알리는 통수식이 진행됐습니다. 5월 11일까지 전국 저수지, 양수장의 수문을 개방해 농업 편의를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인데요. 올해 역시 편차 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 물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하고 물이 남는 지역이 이렇게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는 뭐 강원도 태백이나 정선이 가뭄에 들었다든가, 또 아니면 전라 남부 지역이 가뭄이 들었다든가, 최근 금년 봄에는 충남 서북부에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 편차가 게릴라성으로 여기저기 나타나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지역에 있는 수자원을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도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수 이용 체계 재편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체계 재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존의 소규모 시설, 간이관정이라든지 소규모 양수장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 재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 지역의 저수율이 50에서 65%에 머물러 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근 하천에 물을 끌어다 채우는 등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농업용수 관리는 예로부터 국가 중대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상업보다 농업을 더 중요시 여겼던 조선시대. 정조 23년 건립된 인공저수지 충만제. 정조는 해당 지역에 충만제도를 설치하고 농업용수와 시설 관리를 맡게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수리시설의 관리가 수령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수리시설 관리는 수령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필요한 용수를 적재적소에 정량을 공급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은 기후변화, 생활하수, 가축 분뇨 등의 원인으로 매년 악화되는 수질 때문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2011년 이후 수질 오염도는 꾸준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공업, 생활 폐수뿐 아니라 이상 기후변화 역시 수질 오염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수가 농가 깊숙한 곳까지 흘러들어오면서
농어촌 환경을 변화시킨 것은 물론 토지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농산물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환경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이 수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2.9도씨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연평균 기온은 13.6도씨로 0.7도씨 상승하였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률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상 고온은 녹조 현상을 일으켜 하천 및 늪과 호수에 부영향화를 주고 결국 수질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한 오염물질 부하량 증가, 가뭄 기간으로 인한 오염물질 농도의 증가, 홍수로 인한 정수 처리장의 파괴 등이 수질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농업이 발전하면서 수질 오염은 이제 도시 쪽뿐 아니라 농어촌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비가 왔을 때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비조금 문제인데 도시에서도 또 비조금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BOD 문제는 도시 쪽 역시 또 오염 강도가 강하지만 여기 질소라든지 인냐 이런 것은 농경지 쪽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온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도시 위주로만 환경 정책을 세웠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 양쪽을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농업에서 농사를 지면서 영농을 하면서 축산하면서 생기는 이런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강에 있는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영농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비 관리, 물 관리,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동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협의체를 늘려야 되고, 현재 보면 농촌 개발 과정 같은데 지금 수질 개선 지표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수질 개선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 (975개소의) 주요 저수지 담수호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연 4회씩 중금속 포함해서 19개 항목에 대한 수질 조사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415개의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6개 항목에 대해서 연 4회 매년 이렇게 수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전 대책과 개선 대책으로 나누어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수질 개선은 2007년부터 시작된 농업용수 수질 개선 사업,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하는 오염 정화 사업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농어촌공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질 개선 사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의 52.3%를 투입, 농업용 호소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물순환시설 준설 등을 통해 양질의 물 관리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수질 시료가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간단한 수질 특성 기본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소 이온 농도라든지 전기 전도도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분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유기물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든지 아니면 총 유기탄소와 같은 분석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영양염류 분석, 이것은 이제 부영양화라든가 아니면은 녹조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총인이나 총질소의 농도를 분석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수질 중에 있는 유해 물질, 중금속과 같은 분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최근엔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팔을 걷어올렸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마을 하수도 정비, 가축 분뇨 처리 사업 등 상류 유역의 오염 원인을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질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오염 신고센터 운영과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공사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31일 대전 대덕의 한 연구센터에서 2017 풍수해 대비 재난 예방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엔 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에서 내노라는 재난 대책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는데요.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90%의 확률로 소이상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가뭄과 홍수가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현재의 수리 안전답이 안전한가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공사 81개 지사 직원들과 그 지역본부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정부 정책 방향 재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또 지금 재해가 발생하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16년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은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내린 비 때문에 옥수수와 콩 수확이 전면 중단됐고 전 세계 쌀 수출국 2위인 베트남은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였는데요. 그야말로 전 세계가 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진통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 도시 평균 기온은 1.7도 상승, 전 세계 평균 기온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작물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역에서 재배하는 사과가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해 결국 2090년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은 많은 농가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농경지 침수 피해는 9만 5천 헥타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데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재해 관련해서는 노후 시설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배수 개선 사업, 그리고 농촌용수 개발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리시설로 알려진 김제 벽골지에서 약 1200여 년 전에 진흙 벽돌, 촌왕이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2015년 김제 벽골지에서 이색적인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풀을 엮어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진흙을 담는 촌왕. 촌왕은 연약한 집안을 굳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건설 자재입니다. 특이한 점은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수리시설 벽골재에서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촌왕이 대규모 발견된 것입니다.
이로써 고대 국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수리 시설들의 재보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재난 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소 공급을 위해 시설물 점검 119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시설물 점검 119 센터는 안전관리 지원 조직으로 농업 기반 시설인 저수지와 방조제의 안전 점검을 매년 실시하며 시설물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보수, 보강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시설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13년) 경북에 위치한 산대 저수지 제방이 붕괴됐을 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농경지와 상가가 물에 잠겨 농업 생산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한 공사는 34억 원이라는 개보수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105개 재해위험 발생 시설물을 확인, 보수 및 보강, 정밀 안전 진단으로 재해 예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올해는 지진에 대비해 저수지 내진 설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지진 등으로 저수지 제방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농업용소 공급처를 잃는 것은 물론 하류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수리 시설이 있지만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 기능이 저하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 50년 이상 된 저수지들이 70%를 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저수지들의 기능 개선이 일단은 필요하고 신규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수리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거고요. 그리고 물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물 이용을 효율화하고 물 관리를 최적화하고 또 물 사용자와 물 관리자의 물 절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진 설계 대상 시설은 저수량 50만 톤 이상, 높이 15m 이상인 저수지입니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는 저수량 30만 톤 이상인 저수지로 내진 설계 기준 폭을 확대해 안전망을 더욱 넓힐 예정이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금년부터 기후변화 대응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농업 인프라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실태조사와 그 영양 취약성 평가를 위한 그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 인프라 시설에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가뭄에 아니면 홍수에 수질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 평가를 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지켜온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물. 농사는 365일 끊임없이 물과 싸우는 일입니다. 지난 100년간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준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의 100년 역시 우리의 식량 생산 터전을 지키며 만물의 싹을 틔울 것을 기대해 봅니다.